늑대는 야생동물 중 옛날부터 인간과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큰 위협을 주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의 손에 길들여진 늑대가 개로 진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인간은 늑대에게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의 늑대는 인간이 키우는 가축에 큰 피해를 입히고 거기에 더해 인간까지 공격하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영리하고 때를 지어 사냥하면서도 한 마리 한 마리 강인한 힘을 지닌 늑대들은 자연과 근접한 삶을 살던 옛사람들에게는 큰 공포의 존재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전설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늑대인간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신한다는 늑대인간 전설은 중세 유럽에서 생겨난 이후에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첨삭되고 변화하면서 지금은 각종 판타지 매체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늑대인간은 영어로 워울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워울프의 워는 고대 영어에서는 성인 남자를 일컫는 말이었고 울프는 늑대를 의미합니다. 라이칸스로프는 늑대로 변신하는 인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늑대인간의 의미로 자신이 늑대라고 생각하며 날뛰는 미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이후 늑대로 변하는 인간을 일컫는 말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유럽을 배경으로 한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스키타이 북동쪽에 있는 네오로이라는 종족이 1년에 며칠간 늑대로 변신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자신의 저서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고대 아르카디아의 왕 리카오는 제우스 신에게 인신공양을 했다가 신의 노여움을 사 늑대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신이라면 공양하는 고기가 어떤 것인지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 신을 시험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늑대인간 이야기는 14세기 이전에는 그렇게 대중적인 전설은 아니었으나 그 이전에도 기록이 남아있긴 했습니다. 12세기 마리드 프랑스의 비스클라브레란 소설은 왕의 총애를 받던 브르타뉴의 비스클라브레 남작이 주인공으로 그는 꼭 일주일에 3일간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는 왕에게 그는 자신이 늑대인간이며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온전한 옷이 꼭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그런 그를 두려워한 비스클라브레의 아내는 젊은 기사와 작당해서 그의 옷을 없애버려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고 실종된 남편을 버리고 젊은 기사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가 사라지고 난 후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자 어떤 늑대가 나타나 왕의 손과 발에 입맞춤을 하며 온순하게 굽니다. 왕은 그가 비스클라브레임을 알아채고 궁궐로 데려오게 되었고 물론 그 이유는 늑대가 왕의 도움으로 원수를 갚고 다시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늑대인간과 관련된 게르만 이교도 전통은 바이킹 시대에 걸쳐 오래 지속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흔히 광전사로 번역되는 버서커, 바이킹 전사들은 바이킹 중에 곰 가죽을 걸쳐 입고 곰의 기운을 받아 전투를 하는 자들을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왕 헤럴드 1세는 울프헤딘이었다고 하며 이것은 버서커의 곰 가죽 대신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쓰고 늑대의 기운을 받아서 싸우는 전사를 일컬었습니다. 이들은 오딘의 힘을 빌어 싸우는 용맹한 전사들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럽에만 늑대인간의 이야기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대륙, 즉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경우에도 짐승의 가죽을 쓰고 그 힘을 빌리는 주술사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들은 스키너커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늑대는 물론 여러 야생동물의 힘을 빌어 권능을 행했다고 전합니다. 중남미의 유카탄 반도에서 내려오는 전설에는 후아이치보라는 괴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반인반수의 괴물로 불타는 듯한 붉은 눈을 지니고 가축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설에 따르면 사악한 마법사가 마법의 힘을 빌어 괴물로 변신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동유럽에서 왜 이런 전설이 시작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지만 광견병에 걸린 사람을 늑대인간으로 간주했을 것이라는 점과 선천적 다모증에 걸린 사람, 포르피린증 등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늑대인간은 마녀사냥과 더불어 16세기에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현상으로 마녀사냥처럼 멀쩡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늑대인간으로 몰아 사형시키는 일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도 꽤 남아있는데 1589년 독일의 피터 슈투버란 연쇄살인마는 베드버그의 늑대인간이라고 불리는 가장 유명한 늑대인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25년간 18명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12살 때부터 흑마법을 연마하고 악마에게 혼을 팔아 늑대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허리띠를 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바퀴에 묶여 팔다리를 꺾인 상태로 목이 잘리는 형벌로 사형되었습니다. 쟤는 태워졌으며 배우자와 딸도 바퀴에 묶여 산채로 화형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구드에서는 구드의 늑대인간이라 불린 자크울레가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약을 바르고 늑대로 변신,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7세기 에스토니아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려 늑대인간으로 변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한스라는 소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늑대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악마에게 그 힘을 받거나 다른 늑대인간에게 물려 변하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늑대에게 물려 늑대 인간이 되었다는 전설은 광견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추정되며 동유럽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아 흡혈귀 전설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 늑대 인간이 은으로 된 무기에 약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 이야기는 20세기 이전의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통설은 이후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정립된 것으로 추측되나 지금은 늑대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유럽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보름달이 뜬 특정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달빛을 받으며 잠을 자면 늑대 인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변합니다. 원래부터 늑대 인간인 사람이 보름달의 달빛을 받으면 변신한다는 이야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달의 공전 주기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은 고대 바빌로니아 때부터 내려온 믿음으로 미치광이를 뜻하는 루나틱이란 단어도 라틴어로 달을 뜻하는 루나에서 온 말입니다. 늑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정립되어 그 이후로도 쭉 내려온 것은 역시 헐리우드 영화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1941년 제작된 울프맨에서는 늑대의 습격을 받고 서서히 늑대 인간이 되어가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등의 뒤를 잇는 헐리우드 괴물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이었습니다. 현재는 늑대에 물려 늑대 인간이 되는 이야기보다 원래부터 늑대 인간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났다고 설정됩니다. 그들이 인간과 섞여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더 많은데 이런 이야기는 영화 언더월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라이칸이라는 늑대 인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불멸의 존재로 등장합니다. 같은 영화 시리즈에 등장하는 뱀파이어들보다 훨씬 강한 신체 능력을 갖고 있어 그들에게 강력한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라이칸 바이러스는 물린 사람을 늑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화이트 울프사의 시리즈 월드 오브 다크니스의 시스템 중 하나인 워울프 디 아포칼립스에서 늑대 인간은 가루라고 불리는 존재들로 등장합니다. 전염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늑대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이들 중에는 킴포크라 불리는 늑대 인간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변신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으며 인간 또는 가루 간의 혼혈을 통해 늑대 인간으로 재변신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늑대 인간은 호미드, 늑대의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는 루퍼스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의 이름, 가루는 프랑스어로 늑대 인간을 뜻하는 루가루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늑대 인간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지만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던 늑대들은 인간의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힘과 속도, 그리고 인간도 뛰어넘는 영리함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신화에서 늑대는 인간의 강력한 라이벌이자 또는 대자연을 상징하는 어머니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로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오딘을 삼켜버린 거대한 늑대 펠리르나,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로마 건국 신화 등이 있습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숲에 사는 늑대들에 대한 공포로 등장한 이야기가 늑대 인간이었지만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늑대가 거의 사라지자 그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20세기 이후 늑대 인간은 이제 소설이나 영화,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늑대 인간 전설이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닌 판타지 속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